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던 10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루이비통,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추리닝 바지인데 제가 입었던 사진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작년에 루이비통에서 맨 컬렉션 팝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대받아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이 바지는 행사장에서 나와서 자꾸 눈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날 행사가 2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행사장으로 가서 일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거 남아있나요? 제가 가지고 싶어요. 행사를 홍보해 주러 갔다가 제가 홍보를 당해버린 거죠.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입을 때마다 168만원짜리 막 이렇게 안 하니까 나의 바지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입으려면 가격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명품 의류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트 100만원, 그래 코트 다른 브랜드도 100만원 정도는 하니까 이렇게 사요. 그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가 나왔어. 90만원이래. 그래서 바지에 90만원? 근데 저번에 100만원 써봤잖아, 명품에. 그 다음에 또 너무 예쁜 티셔츠가 35만원? 반도 안 하네? 이렇게 하다가 회당 단가로 자꾸 계산을 하면서 점점 품목은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바지가 어떤 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냥 기모 추리닝 바지를 이 정도 가격에 다행인 거는 그 다음부터는 하락세를 가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참 의미 있는 소비가 아니었나. 무엇보다도 이제 루이비통 맨 컬렉션의 디자이너를 담당했던 버지 라블로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단 LVMH라는 대형 패션 그룹에서, 그것도 루이비통이라는 정말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에 흑인 디자이너가 들어간 것도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데다가 이 컬렉션이 나랑 또 너무 잘 어울려. 입는 족족 내 옷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는 이 부츠예요. 르메르 제품인데 정말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하이주얼리, 부쉐론 같은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옷은 막 르메르 실크를 입었는데 신발이 다 막 나이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굽이 있는 부츠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장에 들어간 찰나 이렇게 아름다운, 앞코도 조금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둥글지도 않고 굽도 적당하고, 이걸 어디서 샀냐면 그 가로수길에 있는 마가찌니라는 매장에서 샀어요. 그 삼성 패션에서 운영하는 텐꼬로소꼬모라는 편집샵 있잖아요. 그 편집샵의 아울렛이에요. 자크미스, 톰 브라운, 르메르, 꼬로소꼬모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30%, 50% 이렇게 세일을 하는 곳이에요. 매장에 갔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브라운 스웨이드로 된 로샤스 부츠가 있었어요. 진한 브라운의 스웨이드를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검은색 반짝이 페이턴트를 살 것이냐. 이 검은색 아이는 기본이 되는 정말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센 이미지를 줘서 자주 신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 브라운은 여기저기 부드럽게 잘 어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막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어떡할까, 그래서 둘 다 구매했습니다. 이 부츠가 원래 16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로샤스도 165만 원이었어요. 둘 다 반값이니까 르메르만 샀다고 생각하고 어떤 1+1의 느낌을, 이제 신발 걱정은 끝난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광고 아이템인데요. 아월즈 앤 무드 향수예요. 모브 블루스라는 향인데 엄청 중성적이고 우디하고 섹시한 향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숲속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절에서 나는 그 오래된 나무, 그리고 인센스, 근데 거기에 스파이스가 하나 탁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보통은 패출리로 많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 킥을 생강으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맡았던 제가 좋아하던 향들과 비슷하면서도 확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시더우드랑 샌달우드를 같이 써가지고 다채로운 그 나무의 향기가 크리미하게 묵직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막 느끼한 향은 아닌데 약간 진짜 크리미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무 냄새를 되게 부드럽고 무겁게 잡았거든요. 그 위에 생강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엄청 깊은 색의 노을을, 보라색부터 주황색, 분홍색, 저 뒤쪽에는 네이비 컬러까지 있는 그 묵직한 노을을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냄새를 맡고 뭐가 떠올렸냐면, 저 고등학교 때 그 사비연필로 삭삭삭 소묘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냄새가 났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향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한국 향수 브랜드에 대한 국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그런 대형 글로벌 체인은 당연히 뛰어넘은 것 같고, 그 해외 니치 마켓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50ml라서 그냥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저는 차에 글러브 박스에 하나 넣어놓고 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유려한 곡선에 이런 고급스러운 불투명 유리에 병 디자인도 너무 제 취향이고, 근데 진짜 그 연필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 계속 맡으면 맡을수록. 인디고 에어는 조금 더 청량하고 상큼한 그런 향이라서 솔잎이랑 라벤더를 섞어 놓은 향이거든요. 여름에 커다란 셔츠를 여기까지 풀은 다음에 리넨 바지 엄청 넓은 거 입고 바람 휘적휘적 하면서 걸을 때 나면은 너무 좋을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 나와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인센스예요. 니폰코도라는 브랜드의 향인데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저는 원래 대나무 심지가 있는 죽향을 많이 썼었거든요. 인도식 향. 근데 그게 겨울이 되니까 좀 사용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켰을 때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해야 되고, 끝나고도 한 10분, 20분은 열어놓는 게 좋은데 집이 너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도 좀 피울 수 있는 향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 일본식 선향을 찾은 거예요. 여기는 안에 심지가 없고 그냥 이거예요. 이게 타면 그냥 끝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대나무가 타면서 나는 그 진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캐한 향을 없애고 정말 그 부드러운 인센스의 향기만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편백나무 향을 이만한 박스에 전부 다 같은 향이 들어있었거든요. 다 먹은 올리브 유리에다 꽂아놨어요. 매번 할 때마다 박스를 열어서 종이를 펼치고 거기서 꺼내고, 이게 너무너무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5번째 제품은 YSL 뷰티 퓨어샷 나이트 리부트 세럼이에요. 이름이 정말 길죠? 원래 2개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얘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밤에 스킨케어 할 때 이렇게 한 겹 깔아주고 이제 자면은 아주 약한 레벨로 간질간질 하면서 이 각질을 탈락시키는, 근데 여기 위에 오일층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건조해지니까 그 위에 오일도 같이 덮고 주무세요, 이런 이렇게 기획이 된 제품인 것 같아요. 얘는 주 1, 2회 정도 사용하고 화장하기 전날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각질을 녹여서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데까지 한 이틀은 걸리는 것 같아요. 밤에 하고 다음날 아침에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친구 덕분에 피부과 가서 스케일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필을 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마음씨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 작년 한 해 정말 좋게 잘 썼습니다. 6번째 제품은 바로 이 패딩 코트입니다. 얼죽코 회원으로 살아온 지가 30년이 됐거든요. 롱패딩은 못 입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근데 점점 이 패딩과 점퍼가 가지고 있는 그 멋에 대해서 저도 좀 알게 돼서, 그래, 올겨울은 패딩을 사야겠다. 그리고 항상 나가면 코트를 사서 돌아오는 그런 짓을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굉장히 핏이 마음에 드는
패딩 솔직히 패딩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벼져 있고 안에 충전이 뭐가 솜이라도 돼 있으면 패딩 아닙니까? 얼죽코 회원에서 한 발 한 발 벗어나가는 첫 번째 발판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어요. 입었을 때 진짜 예쁘고 이 넥 라인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이걸 사면서 상상을 했죠. 추운 겨울날 야외 촬영을 나가는 나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예쁘군. 그리고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제가 면허를 따서 이제 엄마 차를 가져와서 타고 엄마 차를 바꿔드리려고 한 진짜 3-4개월 동안 엄청 차 막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엄마는 처음부터 차는 그냥 차다,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제 욕심에 조금 좋은 차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바꿔드리고 싶었던 차는 제네시스 GV70 아니면은 볼보의 XC60이었어요. 이 두 개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둘 다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오래 타셨고 또 되게 좋아하시는 브랜드인 르노 삼성에 갔어요. 가서 이제 QM6랑 XM3 두 차종을 놓고 비교를 했죠. QM6는 안에가 진짜 고급스러웠어요. 너무 잘 갖춰져 있고, 근데 문제는 크기가 엄마가 혼자 타기에는 조금 큰 감이 있는 것 같았고, XM3는 크기도 작고 디자인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실내가 지금 엄마가 타고 있는 차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어떤 업그레이드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것도 괜찮다 그러셨는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엄마랑 저의 의견은 이 두 차를 합친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더 생각해보자 이러고서 매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불현듯 친구랑 몇 달 전에 그 자동차 매장을 한번 확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봤던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그럼 차를 한번 돌려봐 이래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레인지로버 매장에 갔죠.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기는 QM6랑 XM3의 중간 정도, 내장은 QM6만큼 고급스럽고, 그래서 이거구나, 정말 그런 명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2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에 2021년형이 3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딜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 선물 드린다고 하시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차를 살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차를 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때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듣되 결정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말을 쉽게 얻는 분야들. 예를 들면 웨이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 자극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무게를 많이 쳐야 된다, 횟수다, 막 각자의 지론들이 있고, 자동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안 된다, 그렇게 사면 비싼 거다, 너 사기당하는 거다, 덤탱이 쓰는 거다, 막 온갖 이야기가 들리고 조언, 충고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잠식해가지고 나중에는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머리가 꽉 차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 듣고 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결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8번째는 제가 아마도 2021년에 가장 잘 산 제품일 거예요. 짜잔, 권철아 작가님의 교감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림을 처음 사봤거든요. 제가 일을 할 때 습관인 것 같은데 좀 심할 정도로 저 자신의 힘듦, 노고 이런 거를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작년에 특히 제가 모델 일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근데 마침 그 일들이 다 제가 선망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하기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라서 힘듦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약간 머리에서 힘들게 뭐가 힘들어? 감사한 줄 알고 성실히 해. 이런 폭력적인 자아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밑에서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모니카가 매니저 일을 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같이 촬영장에도 와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같이 들어오면 제가 원래 그런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럴 때마다 나 안아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모니카가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러다가 몇 번이고 우니까 이게 어쩌면은 내가 나의 힘듦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이걸 분리해서 그냥 감사하긴 하지만 오늘 힘들기도 했다. 그치만 참 감사했어.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좀 많이 두들겨 팼던 한 해였던 것도 같아요. 이 그림을 산 날도 촬영을 갔다가 모니카랑 그날이 또 마침 권철아 작가님 개인전 오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여길 들렸다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 둘이 거기를 이렇게 갔죠. 이 작품이 2층에 있었거든요. 이 그림 앞에 하필 또 벤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그 모니카가 나를 안아주고 그럴 때 내가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걸 내 스스로 못 해주니까 모니카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거를 이 그림이 또 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 울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다가 이 그림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 그림이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니카랑 잠깐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가 그림이라는 걸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그림에 질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니카가 되게 멋진 대답을 해줬어요. 그림을 산다는 건 그 그림을 사는 게 아니다. 그 그림을 보러 가기 위한 모든 여정, 그 경험 전체를 사는 것이다. 너가 작가님 인스타를 오래 팔로우하면서 작업을 계속 팔로우업을 했던 거, 그 그림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냥 제 인생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과 이 작품이 만나는 포인트, 그리고 어쨌든 오늘 촬영 끝나고 전시장까지 같이 오던 그 길에 나눈 대화들, 그 일련의 과정을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 또래 애들, 독일 애들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다 사서 집에 걸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멋진 친구를 내가 두고 있었구나 다시 생각하고 이 그림을 구매를 했죠. 가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림을 갤러리마다 판매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 갤러리는 이제 그림의 책자가 있었어요. 전시장 1층에.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랑 이런 게 다 나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작품 보증서랑 그런 날짜, 이름, 제 주소 사인해가지고 전시가 끝나면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받으러 올 건지 집에 보내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전시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배달을 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받았고 이 작품을 요즘에도 그냥 집 안에서 걸어가면서 몇 번씩 보고 또 내가 요즘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문득 올려다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울지는 않지만 정말 작년에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그 힘듦을 위로받았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9번째 아이템은 샤넬 립밤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다 썼어요.
나오지도 않아. 이제 이게 끝이야. 없어요. 제형은 그 유리아주처럼 이렇게 녹아드는 제형인데 그렇게 막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적당한 수준으로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술에 좀 색이 나는 립밤들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이 건조할 때마다 듬뿍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컬러 립밤은 듬뿍 바를수록 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강한 채도를 가진 입술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색깔의 리퀴드 립스틱이나 아니면 그냥 립스틱을 살짝 얹고 그 위에 립밤을 바르면은 어느 정도 보호도 되는 것 같고 계속 발라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냥 입술 색을 추가하는 게 낫지 계속 올라가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친구가 발랐을 때 막 너무 과하게 축축해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거 위에 립스틱을 바르기도 좋고 바르고 위에 바르기도 좋았어요. 너무 딱딱한 애들은 그 립스틱이 또 지워지고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향이 없어서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은 아이가 거의 5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제가 잃어버린 립밤이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던 친구 샤넬 립밤입니다. 비싼 걸 써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은 위스키예요. 짠! 제가 원래는 와인을 한참 잘 먹다가 재작년부터 내추럴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놀면서 내추럴 와인의 세계에 또 푹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위스키를 좋아하는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도 정말 다양한 위스키도 많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와인도 여전히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 위스키의 매력에 좀 더 푹 빠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위스키마다 향이 되게 다르고 맛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크게 뭐 나누자면 이런 라프로익 같은 피트 위스키가 있고 이런 발베니 같은 그냥 위스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스키 하면은 이제 발베니 느낌이에요. 조금 더 부드럽고 오크통 향이 강하게 나면서 진한 나무와 그 위스키의 향 이런 느낌인데 이 피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재료들을 막 태워가지고 어떤 향을 더 입힌 위스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학실 냄새 같은 게 나요, 처음에는.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향수 같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그 향에 계속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싼 거는 제가 못 사 먹지만 발벤이나 라프로익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문하기 좋은 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술과 함께 이렇게 나이를 들잖아요. 대학교 때는 소주, 맥주 막 선배들이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와인이랑 위스키가 더 좋아지는 계기들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저는 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위스키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그 향과 맛이 정말 다양하고 병마다 막 천차만별이고 그런 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았고, 그리고 소주나 맥주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마시면서 천천히 취하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빨리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래오래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그런 술이 저랑 조금 더 맞다라는 결론이 든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위스키를 즐겨 먹고 있다. 저는 위스키를 떠올렸을 때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보낸 좋은 시간들, 좋은 대화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많이 마셔보고 싶고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이 위스키마다 각각의 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스키를 마실 때 참 즐거웠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탈리스커 먹었을 때는 그날 밤이 기억나고, 글렌모렌지를 먹을 때는 그날 밤이 기억나고, 이게 뭐 점점 더 위스키를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면 없어지겠지만 작년의 추억들을 담아놓은 타임캡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술 말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사랑했던 10가지 아이템들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새해가 밝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설날도 다가오는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긴 영상을 하나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